안녕하세요 여러분, 트럭창현입니다. 썸네일이 굉장히 자극적이죠. 제가 요즘에 개인 메일로 연락을 굉장히 좀 많이 받습니다. 화물 시작하려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어떻게 하면은 성공적으로 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버나요? 어떻게 시작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좀 많이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일이 이걸 다 답장을 해드렸는데 차라리 이건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봐야겠다라고 생각해갖고 화물업으로 돈을 버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가지 갈래가 있고 방법들이 있으니까 이거를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차라리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망한다, 이렇게는 하지 마라를 주제로 가는 게 더 낫겠구나 싶어가지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 말인즉슨 제가 말씀드린 것들만 안 하신다면은 최소한 중박은 친다는 얘기죠. 일단 제 소개를 먼저 하자면은 경기권에서 경북으로 내려가는 고정 편도 코스를 기반으로 두고 올라올 때는 제가 나름대로 콜을 잡아가지고 올라옵니다. 지금 그래서 수익 같은 경우에는 이전 영상에서 밝혔다시피 주 3일 일하고 비용 뺄 거 다 빼고 경비 다 빼고 대략 한 순수익이 650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화물을 하는 방법에는 굉장히 많고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아직 경험도 많지 않은 26살 풋나기가 자기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걸러 들으실 부분은 걸러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께는 무조건 필요한 정보실 테니까 끝까지 보시면은 반드시 큰 도움 되실 거예요. 그러면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제가 영상에서 얘기하는 망한다의 정의부터 한번 내리고 가는 게 맞겠죠. 피치 못할 엄청 큰 사고로 그대로 그렇게 폐업하는 경우나 아니면 기존에 원래 하시던 분이 이거 더 이상 안 되고 다른 일 해야겠다 해가지고 그만두는 경우는 일단은 논외로 하고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단기간에 손해를 크게 보고 일을 그만두시는 거를 망한다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환상이 가득한 겁니다. 실제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환상에 빠져 있어요. 이게 진짜 아닌데. 그러니까 대충 이런 거죠. 차숙하는 거를 캠핑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던가 아니면은 운행하는 거를 드라이브 간다고 생각하시던가 아니면 발 닿는 대로 그냥 바퀴 흘러가는 대로 그냥 여행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던가 셋 다 아니에요. 이게 기존에 그냥 일을 하시던 분들이 좀 더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고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처음에 이런 환상을 갖고 시작하는 거랑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차에서 자니까 캠핑 같은 느낌? 캠핑장 가가지고 공기 좋은 곳에서 친구들이랑 가족들이랑 고기 구워 먹고 술 먹고 깨끗하게 씻고 조용하게 잠드는 거랑은 얘기가 달라요. 피곤에 쩔어가지고 손이고 얼굴이고 다 지저분한데 그냥 주차할 자리만 찾으면은 그냥 바로 그냥 주차 때리고 이렇게 엎어져 자는 거예요. 이거는 일을 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집까지 대략 한 20분 정도가 남았어요. 얼마 남지 않은 그런 거리죠. 근데 진짜 졸려 미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상식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나요? 당연히 집 가서 깨끗하게 씻고 편안한 침대에서 주무시겠죠. 근데 그게 안 돼요. 휴게소에 그냥 들어간 다음에 사이드 브레이크 채우고 그냥 바로 의자 째끼고 이렇게 그냥 자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그냥 눈 뜰 때까지 자요. 이게 말이 안 될 것 같죠? 피곤해서 진짜 이렇게 된다니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이가 이제 어리니까 이렇게 해도 어떻게 그냥 견딜만 한데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은 차에서 이렇게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잠드시면은 진짜 골병 들어요, 진짜로. 그리고 이제 차량 운행하는 거를 무슨 진짜 드라이브 간다 아니면 어디 여행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으신데 이건 완전히 얘기가 다른 겁니다. 한 평도 안 되는 이 공간에서 혼자 12시간 동안 갇혀가지고 그냥 하염없이 도로만 바라보면서 운전하는 거예요. 이건 드라이브도 아니고 여행도 아니에요. 사랑 찾아 인생을 찾아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로 굉장히 고되고 피곤하고 그 다음에 외롭습니다. 특히 진짜 외로운 것도 엄청나게 커요. 제가 사실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한 계기도 사실 외로움도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회적인 인식, 본인에게 다가오는 어떤 그런 대우, 이것도 좋지 않아요. 일단 현장 일이니까 당연히 시끄럽고 그런 거 다 맞죠. 욕설 날라다니고 그냥 고함 날아다니고 그럽니다. 일단은 이렇게 존중받는다는 느낌은 갖지 못할 거예요. 특히나 센터 같은 데 가면은 제 나이 또래 정도 되는 월급 200 받는 애들이 거의 인생 패배자 바라보듯이 바라보고 이런 것도 다 감내하셔야 됩니다. 쉽지 않죠. 물론 당연히 낭만이 있으면 좋죠. 하지만 실제로 일을 해보면은 절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제가 영상에마다 누차 얘기하는 거지만 일단 월급 기사부터 타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사기를 당하네 마네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함인 것도 있지만 이게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인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인가, 이걸 먼저 알아보기 위함이라는 게 의미가 큽니다. 물론 당연히 힘든 일에 적성에 맞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마는 최소한 그래도 본인이 자기 자본 안 들이고 며칠 혹은 내지는 몇 주 이렇게 타고 나면은 대충 각이 나와요.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구나, 아니면 이건 진짜 아닌 것 같다, 이런 각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차부터 덜컥 산다. 이게 약간 1번이랑 좀 약간 결부되기도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운수업을 시작한 첫 관문을 차를 사는 게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절대 아니에요. 차라는 것은 본인이 어떤 스타일로 일을 할 것이고 얼마만큼의 수익이 필요하며 따라서 어떤 일을 할지가
대충 머릿속에 계획이 잡혀있을 때 최종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중고 매물 이런 거 막 인터넷에서 차량 같은 거 보다가 이거 싸네? 이렇게 사면은 진짜 안 돼요. 철저하게 본인이 일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로드맵을 갖고 계획을 세워서 해당 일에 맞는 차량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익힌 다음에 구매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차를 일에 맞추려고 하면은 답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미 차는 샀기 때문에 손해가 막심하겠죠? 막상 차는 샀으니까 차가 있는데 일을 못한다? 와, 그러면 진짜 답이 없는 상황이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수익적으로 보니까 당연히 큰 차가 낫겠지 하고 큰 차를 샀는데 막상 이렇게 앉아가지고 운전해보려니까 도저히 못하겠는 거야. 이거 감당 안 되네. 이 큰 차를 어떻게 몰지? 물론 이런 어떤 운전 기량 같은 거는 하다 보면 적응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고장이 나거나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감당이 되겠냐는 이야기죠. 차량마다 성격, 뭐 그에 맞는 일의 특성, 그 다음에 그 차의 어떤 그런 고질병이라든지 아니면 정비가 요해지는 부분, 하다못해 뭐 연비, 유지비까지 다 차이가 나는데 그냥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사전 공부 없이 그냥 덜컥 사버리면 진짜 문제가 커져요. 특히 그리고 화물하시려는 분들 중에서 차량을 그냥 올 현금 주고 사시는 분들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 대출이나 아니면 캐피탈 할부를 통해서 차를 구매하게 될 텐데 이렇게 차부터 먼저 딱 사놓고 그때부터 콜 한번 잡아봐야지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진짜 뭐 수익은 고사하고 차 할부금도 값기 벅차게 됩니다. 그거 중에 마음은 급하고 뭐 돈은 안 벌리고 하면은 좀 무리도 하게 되겠죠. 뭐 그러다가 어디 한번 뭐 사고로 나가지고 뭐 크게 뭐 망가지거나 아니면 그래서 안 되겠지만 사람이 다쳤거나 그러면 진짜 멘탈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소모품 가려고 차량을 정비소에 입고시켰는데 갑자기 정비소 사장님이 보더니 사장님 이리 와봐요 이러는 순간 진짜 멘탈 터지는 겁니다. 진짜로 이거는 진짜 겪어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영상마다 누차 말씀드리는 게 시작은 작은 차로 하세요입니다. 화물차라는 거는 승용차랑 다르게 계속 짐을 싣고 왔다 갔다 일을 하는 그런 차이기 때문에 돈을 버는 거 이외에 빠지는 금액도 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큰 차가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디 하나 뭐 해먹거나 뭐 고장나거나 하면은 진짜 돈이 엄청나게 깨집니다. 작은 차는 상대적으로 유지비가 적게 들 뿐더러 수리비도 좀 저렴하고 그리고 다루기도 그나마 좀 쉬워서 사고 날 위험도 적겠죠. 그래서 제가 영상마다 계속 작은 차로 하세요, 작은 차로 시작하세요, 작은 차로 시작하세요 라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쨌든 간에 이제 화물이라는 거는 가성비를 또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신차보다는 이제 관리가 잘 된 중고차를 사는 게 좀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주의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일단 감가가 너무 커요. 신차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리는 순간 감가가 일단 몇천 까이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처음 하는 입장에서 분명히 어딘가 사고가 나거나 짜잘하게라도 해먹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신차로 그렇게 했을 때는 굉장히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관리가 잘 되니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고차로 시작하는 게 저는 가성비적인 측면에서 맞다고 생각을 해요. 관리 잘 된 좋은 중고차를 고르는 방법은 제가 다음에 따로 영상으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무것도 모르고 집 분양 받기. 이거는 뭐 말이 필요가 없죠. 제가 뭐 따로 말을 안 해도 이미 수많은 트럭커 선배님들, 트럭커 유튜버분들이 지겹도록 얘기를 하셨을 겁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지입을 통해서 돈도 벌고 나름대로 수익 괜찮기 때문에 지입은 무조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절대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기가 굉장히 많고 조심을 해야 한다는 사실은 어디까지나 변하지 않는 진실이에요.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전 영상에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전직 운수회사 직원이었기 때문에 그때의 경험을 알고 있던 내용들을 다음 영상에서 지입 특집으로 한번 차례대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 한번 받고 가시라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본인이 아는 게 없고 사전에 어떠한 정보도 없는 채로 네이버 상담 노출금을 이렇게 보다가 뭐 주 5일 근무 월 매출 1,500 가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진짜 많이 공부하고 또 많이 알아보고 또 많이 조사하고 그 다음에 신중하게 진짜 신중을 기해가지고 결정해야 되는 게 바로 집 들어가는 일입니다. 뭐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봤더니 거의 뭐 화물 절대 하지 마세요라는 주제로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화물은 투자본으로 투자 대비 괜찮은 수익을 뽑아낼 수 있는 1인 창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물 이렇게 시작하면 무조건 망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다음 영상에는 제가 매출을 극대화시키는 노하우라든지 아니면은 고정 일자리 잡는 방법 이런 노하우도 계속해서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구독은 무료라는 점 다들 잘 아실 거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지금까지 트럭청년이었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